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9일 목요일 밤 10시 반입니다. 오늘은 뭐 요즘에 영상 되게 자주 올리고 있죠. 그래서 식상한 제 얼굴 대신에 강아지 한번 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지금 녹화를 하는 거는 이 이례적인 코스피의 낙폭과 환율 급등에 관해서 이 숨겨진 의미를 조금 좀 찾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나온 이슈도 하나 있죠. 방금 전에 나온 이슈 하나 다뤄보고, 그리고 오늘 저녁 미국이 어떻게 시초가를 형성을 해야, 어떻게 해야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낙폭이 보시면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 저도 장 마감하고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끄고 강아지 산책 나가버려서 사실 잘 못 봤었는데, 보니까 완전 개박살이 났더라고요. 코스피가 8.3%, 코스닥이 11.7% 빠졌습니다. 저는 사실 낮에 이거 보고, 와, 코스피가 이 정도 빠지고 환율이 40원 오르면은 이거는 글로벌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조졌다라고 생각을 사실 좀 약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만 조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약간 정줄 놓고 있다가 장 마감하고 나서 좀 이제 슬슬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자, 우리 한번 오늘 아시아장의 흐름을 좀 보자고요. 인베스팅닷컴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오늘 일본은 1% 빠졌고요. 상해 뭐 중국 본토나 뭐 하여튼 상해나 선전 이런 데는 1%에서 2%대 사이로 빠졌고, 선전은 뭐 약보합이죠. 상하이는 마이너스 1%고, 그리고 홍콩이 뭐 마이너스 2.6%, 뭐 사실 요즘에 2.6% 정도야 뭐 그럭저럭 괜찮죠. 근데 오늘 어쨌든 유달리 낙폭이 인상 깊은 거는 바로 코스피하고 타이완입니다. 왜 그럴까? 타이완이 5%, 우리나라가 8%. 타이완은 대만이죠. 어쨌든 그래서 왜 이리 빠졌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일단은 타이완하고 우리나라가 빠졌다는 거에서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공통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가 어제 자빠졌다는 게 약간 좀 오늘 타이완과 한국의 낙폭이 컸던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보니까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9% 폭락했더라고요. 물론 요즘에 9% 폭락이 쉽게 볼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들에게 일종의 핑계를 준 것 같아요. 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9%좀 빠졌으니까 우리 오늘 저 삼성전자하고 대만에 있는 저기 T 머시기 하나 있죠. 그 파운드리 업체. 대만하고 코스피 팔아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요게 하나의 좀 핑계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한국의 낙폭이 대만은 5%인데, 대만은 5.8%인데 우리나라는 8%, 코스닥은 12%에 가까운 낙폭이 나온 거는 제가 봤을 땐 여기에 어떤 환율적인 요소도 살짝 좀 고려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코스피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장 얘기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보면 오늘 환율이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환율이 하루에 40원 오르는 거 이런 거는 진짜 여러분들 보기 힘들거든요. 이것도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그런 시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장중에 50원까지 오르는 것도 본 것 같고요. 순간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오늘 환율이 폭등을 했습니다. 솔직히 뭐 이거 재료를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주식이 빠지는 거에 뭐 일부 언론이나 뭐 기사에서는 환율이 올라갔고 주식이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 솔직히 뭐 닭이 먼저냐 아니면 계란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봤을 땐 주식에서 기록적인 어떤 폭락이 나오니까 환율도 이렇게 같이 슈팅을 한 게 아닌가, 이게 원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생각해 보시면 주식은 오늘 선물이 6% 빠졌는데 환율은 3%밖에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 투기적으로 베팅을 하려면 주식에 먼저 베팅을 하겠죠. 주식으로 막 매도 쳐놓고 환율 매수까지 이것까지 같이 잡아놓으면 어쨌든 돈 많이 버니까, 그래서 주식을 먼저 움직이는데 주식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환율이 이렇게 급등한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원인이 주식이고 결과가 환율이란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원인이고 결과고 간에 일단은 환율이 뭐 웬만한 정고점들을 다 돌파하고
1300원이란 숫자로 가까이 감에 따라서 어쨌든 긴장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 상당히 이 부분이 긴장이 됐었어요. 환율이 동반 상승해 버리면, 환율이 주식 빠지는 것과 함께 상승을 해버리면 진짜 박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저렇게 오른다는 얘기는 외국인이 진짜 한국의 부도 위험을 높게 보고 한국을 갖다 버린다, 한국을 완전 떠난다라는 이야기의 신호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좀 나름 또 그래도 좀 긴장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환율 상승에 관련된 부분을 좀 같이 좀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같이 보자고요. 네, 같이 보면 되겠죠. 같은 데이터를 놓고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은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죠. 자, 분석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든지 코스피하고 환율 지금 분석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tradingview.com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편하게 차트를 볼 수가 있게 했더라고요. 여기다 환율 띄워놓고 파란색 선이 코스피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역사적인 차트를 쭉 띄워놨어요. 월봉으로 세팅을 해놨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어쨌든 누누이 어제도 말씀드리는데, 이 보시면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딱 봐도 지금 이번, 물론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번 3월달 코스피 낙폭이 거의 웬만한 위기의 정점 수준에 가깝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대충 이렇게 멀리서만 봐도 좀 약간 감은 오시죠. 물론 내일 더 빠질 수 있어요. 더 봉은 길어질 수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최소한 하락의 한 8부나 9부 정도 능선 정도는 왔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누가 봐도 싸 보이긴 하죠. 어쨌든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환율이 근데 이제서야 오늘 장대 양봉을 하나 보여줬죠. 옛날하고 좀 다르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사실 오버슈팅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강력하게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돈을 인출해 나가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 예를 들면 IMF 때, 물론 그때는 이렇게 환율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그런 시장도 아니었지만, 아무튼 보시면 96년도부터 해서 외국인이 어쨌든 슬슬 준비했어요. 외국인이 환율 슬슬 올려가면서 주식은 함께 팔아 먹었습니다. 꾸준히. 2008년 금융위기 때가 바로 요때인데요. 요때도 외국인들이 제법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상황은 좀 예전과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게 환율이 이렇게 오늘 급등하고 이렇게 월봉상 볼록 솟아와 있는 게, 요게 앞으로 환율이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미 주식이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환율이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면서 주식을 더 끌어내리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근데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주식 자체가 지금 이미 너무 싸서 주식에 베팅이 이제 들어와야죠. 주식이 정상적인 외국인이라면, 한국 주식 같이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들어와야 될 자리인 것 같고, 그들이 들어온다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환율이 이제 계속 더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솔직히 이걸 보고 뭐 제가 어떻게, 네, 어쨌든 뭐 해석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옛날에 진짜 외국인들이 이렇게 돈을 빼 나가는 패턴하고는 확실히 좀 모양이 좀 다르다는 거. 주식이 먼저 내려와 있다는 점이 2008년이나 IMF 때와는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라는 것을 어쨌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해야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97년도 IMF 때, 그리고 그죠? 먼저, 그러니까 이때는 주식하고 같이 빠졌죠. 근데 지금 보시면 주식이 먼저 다 내려와 있죠. 주식이 먼저 다 내려와 있고, 2008년이나 IMF 때는 주식이 함께 내려오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좀 어떤 이번에 눈에 띄는 차이가 아닌가. 97년과 2008년과 지금의 어떤 눈에 띄는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내려왔느냐, 먼저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느냐가 그때와 지금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슈가 하나 나오긴 나왔죠. 무슨 이슈냐면은 통화 스와프 체결이 됐습니다. 결국.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 한미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 2008년에 2배 수준으로 했다. 이게 치솟는 환율을 막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한 건데요.
솔직히 이게 불안 심리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하는 거기 때문에 저 통화 스와프를 한다고 해도 솔직히 저렇게 치솟는 환율을 다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 그거죠. 뭐든 영양가 없는 아예 효과 없는 영양가 없는 그런 대책은 없다. 얼마나 효과 있냐가 문제지. 일단은 어쨌든 뭐 그럴듯한 부양책, 그럴듯한 대책이 하나 나왔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 2008년 금융위기 때 2배라고 하니까 어쨌든 좀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고요. 미국장 얘기 이제 조금 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이해하셨죠? 지금까지 옛날의 위기와 다른 거, 이번엔 주식이 먼저 내려와서 환율을 기다려주고 있다는 거, 그죠? 주식이 먼저 내려와서 환율을 기다려주고 있다는 게 약간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보면 주식이나 환율이나 지금의 이런 불안한 이상한 움직임은 한 8부 9부 농선에 와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 광고 떴으니까 빨리 꺼버립시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자, 오늘 사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방금 전에 좀 또 방금 전에 오르고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또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사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뭐 독일, 영국, 프랑스, 뭐 유로스톡스, 뭐 어쨌든 이런 국가들이 낙폭이 이제 좀 평상시로 좀 돌아왔습니다. 1, 2% 정도 빠지는 선으로 돌아왔고, 솔직히 요즘 변동성이 하루 5% 10%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 변동성은 언제든지 플러스로도 전환할 수 있는 정도의 뭐 그죠? 부담 없는 수치죠. 이 정도면 요 며칠간 봤던 것 중에 제일 양호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또 다시 이 미국과 이 독일이나 뭐 이런 데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조금만 얘기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참 한국은 오늘 또 폭락했기 때문에 또 약간 저점 다지는 타이밍이 또 좀 늦어지겠죠? 참 웃기는 게 이래요. 이게 한국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게 참고로 투기적인 것도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 왜 이리 한국만 많이 빠져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 좋은 질문인데요. 한국이 이게 투기하기 딱 좋은 시장입니다. 경제 규모도 작고 중국, 일본과 다 투기하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삼성전자로 작전하는 세력 봤습니까? 없죠? 근데 한국은 주식 종목으로 비교한다면 뭐 어떤 조그만한 계잡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그만한 뭐 어떤 가치주나 뭐 제약바이오 종목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 일본이 삼성전자라면 한국은 뭐 테마주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좋고 더군다나 뭐 자유변동 환율제까지 채택해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가 상당히 쉽다. 시가총액 작으니까 변동성도 좋다. 투기하기는 최고다.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기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자 뭐 유럽입니다. 독일인데 아마 지금 뭐 어쨌든 별로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독일의 관건은 3월 16일 날 나왔던 저점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죠. 물론 오늘 이거 깰 수도 있습니다만, 깨고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이제는 이런 저점 붕괴시키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어쨌든 힘들다는 거. 요 유로스탁스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실 유럽 증시가 생각보다 지금 저점들을 다들 잘 사수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쪽은 억울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대처는 훨씬 잘했는데, 어쨌든 이게 그 세상 일이라는 게 맨날 공평하지만은 않죠. 유로스탁스 같은 경우도 솔직히 지금 보시면은 이거 지금 거의 사거래일째 어떤 지지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듯한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아요. 한국만 지지력 형성에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유럽 주요국들 차트는 나쁘지 않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인 폭락 이런 거보다는 뭐 약간 반등을 좀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죠? 미국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실시간인가? 개장을 했네요. 개장을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금 시초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초가가 썩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개파락 출발 많이 했으면은 개박살 나는 건데 S&P 지수인데요. S&P가 지금 거의 보합, 뭐 약보합 아니면 약간 개파락 출발했죠. 나쁘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어제 나왔던 저점 부근 한번 테스트하면서 다시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나쁘지 않네요. 오늘 S&P 시작 좋습니다. 나스닥도 한번 볼까요?
나스닥은 NDX죠. 종목 코드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아유 좋네요. 나스닥도 다행입니다. 근데 이건 나스닥은 좀 나스닥은 여전히 시초가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네요. 필요 없는 때 갭상승을 출발을 했네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살짝 개파락 출발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일단은 어쨌든 미국 오늘 추가적으로 어제 나왔던 저점 붕괴시키고 뭐 다시 뭐 개급락하기는 또 어려운 장입니다. 솔직히 뭐 오늘 악재가 더 이상 나오지만 않는다면 저점 테스트 아래로 한번 훅 했다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거 선물 차트로 보셔도 그렇다시피 선물 차트에서 명확하게 더 잘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S&P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째 약간 좀 광역 방어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의 6거래일째 어느 정도 좀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물론 할 수도 있어요. 악재 나오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하락하기가 이제 더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고 있죠. 하락하기는 추가 하락은 할 수는 있지만 추가 하락이 돈이 많이 들고 이제 하락을 시켜도 하방 세력들한테 남는 게 별로 없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장 일단 S&P 같은 거는 스타트는 굉장히 좋네요. 오늘 뭐 미국 유럽 쪽은 어째 지금 병을 한참 앓고 있는데 생각보다 좋습니다. 저점에 대한 지지력 이런 게 잘 보여주고 있네요. SVXY 보면은 SVXY가 좀 안 좋네요. 이 미국장 콜옵션이죠. 오늘 시초가가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얘가 준비가 돼야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건데 SVXY 같은 경우는 시초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시초가가 여러분들 좀 크게 볼게요. 이 부분 조금 크게 보시면 어제 나온 봉이죠. 어제 나온 봉이 여기 있고 어제 저가 부근, 어제 아래 꼬리 부근에다가 지금 시초가 나와버렸죠.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이게 별로 지지력이 좋은 건 아니다. 최소한 개파락 출발이건 뭐든 할 거면 이 몸통 부근에서 시작을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았는데 보시면 지금 몸통 부근에서 시작을 못하고 어제 저점 부근, 아래 꼬리 부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별로 이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약한 거다라고 판단하고 오늘 지지력 형성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미국장 오늘도 뭐 새벽에 잠시 폭락은 할 수 있지만 어떤 추가적인 낙폭을 키우는 것은 다시 옛날과 같은 10% 폭락 이런 걸 보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빅스 지수 한번 보세요. 빅스 지수 같은 거 한번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낙폭을 여기서 더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조금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빅스 지수인데요. 공포 지수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정점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알기 시작했죠. 이거 금융위기급이 아닌데 이거 주식이 좀 많이 빠졌다는 생각을 이제서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요 공포지수가 의미하는 건 시장 변동성이 너무나 극에 달해 있고 풋옵션이 비싸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솔직히 지금 베팅할 자리 아닌가 싶습니다. 베팅할 자리 아닌가 싶어요. 빅스 지수 내려온다에다 베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품도 있으니까 그게 SVXY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아닌데 아무튼 SVXY 같은 거 이제 슬슬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달러도 윗꼬리가 조금 달리는 것 같은 모습을 좀 봤었고요. 통화 스와프 한국하고 체결했다는 얘기 나오고 나서 그 타이밍쯤에 윗꼬리가 달리긴 하더라고요. 유로화 쪽도 통화 스와프 얘기 나오고 아랫꼬리가 좀 달리긴 했고 어쨌든 뭔가 변화의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참 요거만 말하고 끝낼게요. 오늘 외국인 보시면은 선물 순매수 또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선물 순매수 6천억 정도 또 들어왔네요. 어쨌든 어제 오늘 지수는 하루에 5%씩 막 빠지고 있지만 이틀 연속 하루 5% 하루 6%씩 빠지고 있지만 외국인 선물 순매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좀 하나 약간 수급의 미묘한 변화라고 할까 좀 그런 거를 좀 눈치채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하는데 요즘 자꾸 길어지네요. 아무튼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한 건 리플로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